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상따, 흔히 말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크하는 세 가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요 종목이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보다 보면은 상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의 생각들을 하실 수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상따 할 때 나는 이거 무조건 상따 해야지, 요런 생각은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 상따가 됐는데, 상따가 됐다라고 말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따 해야지, 무조건 상따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장 막판에 뭐 할만한 종목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 종목이 포착이 됐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건 상따 말고는 없잖아 해가지고 상따를 하게 된 거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은 상따 성공하면은 다음날 좀 더 튕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겁니다. 매매 보면은 딱히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되게 담백하게 단순하게 매매를 했고요. 이때 제가 생각했던, 체크하는, 제가 상따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생각하는 세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만약에 상따를 해야 된다면은 상승률 한 25% 윗구간에서 합니다. 25% 이상에서 한다. 그 아래에서는 굳이 막 21%대 이때 사가지고 이거 상따 성공하면 10% 먹는 거잖아, 9% 먹는 거잖아, 이렇게 욕심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확실하게 상따를 할 것 같으면은 25% 위에서 한다. 이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 아시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수급, 파동, 거래량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이런 포인트가 꼭 필요합니다. 요때 장 초반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줬겠죠. 상한가를 간 종목은 초기 파동이 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후속 파동에서 이 앞단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런 수급 시세 분출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다 상한가 간다 이런 얘기 아니란 거 아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도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할 거는 꼼꼼하게 체크하자, 요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따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올라가고 이 종목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등등의 예상에서, 당연히 예상은 들어가야겠죠. 근데 예상 안에서 그냥 직감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분봉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상따할 때 일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봉에서 이 상한가 가는 가격대가 사연이 적거나 앞에 흔히 말하는 매물대라고 하죠. 매물대가 좀 적은 구간에서 상한가를 말 수 있어야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은 신고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매물대 없어서 좋아하죠. 신고가 영역의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근데 또 여기서 반대로 신고가로 시작해서 신고가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가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상따를 안 하는, 그 자체가 사연이 생기는 거고 수급을 좀 뒤죽박죽 엉클어 놓는다라고 생각해서 매물대 없고 사연 없어도 그거는 주의한다. 요 정도로 세 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좀 해볼게요. 보통 상한가를 하는 게 이제 뭐 다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겠지만, 일단은 당일에 상한가까지의 폭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뭐 되게 고점에서 말 그대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따라잡아서 매수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다던가 갭상승을 노리고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매수하고 매도까지 여기 하셨어요.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저렇게 매매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매매에서 제가 이때 사고 이때 다 판 게 아닙니다. 일부만 판 거고요. 이때 일부 팔았던 게, 처음에는 한 번만 팔았는데 일단 상을 말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포지션을 위해서 일부만 팔았습니다. 상 풀렸을 때 대응을 할 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익절 컷이나 아니면 보합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 풀리는 순간에 가끔씩 되게 빠른 속도로 음봉 깊게 내려가는 종목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상따의 단점이기도 하죠. 매매 자체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때 아무리 빨리 내가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지시킨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기본기죠. 일단 포지션 잡아놓고서 수익권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 놓는다. 요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 첫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판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 풀렸다가 다시 말았거든요. 이때 상 풀릴 때 이거 던질까 말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름 잘 버텨줘서 보면서 전략 매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상을 말아줬어요. 근데 상 말고 났었을 때 호가에서 이제 말아주는 잔량이 약간 빈약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좀 빈약했다. 그래서 애매한데 이거 만약에 시간 외에서 풀리게 되면은 내일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해서 일부 더 팔아서 아예 비중 자체를 내일 이제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는 정도로 그냥 맞춰놔서 좀 균형을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서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든 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괜히 고점에서 이제 내동 매수한 것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상한가 따라잡기가 말 그대로 쉬워 보이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거래량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공률을 보고 하세요? 성공률을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해봤는데 제가 이거는 되겠다 하는 종목 안에서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추정해 볼 때는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높다라고 말했는데 절반 이상이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만큼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뭐 적당히 여기서 박스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사실 뭐 실패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쭉쭉쭉 꼬라박는 이런 것들도 간혹 나오긴 할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뭐 완전 손절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거마저도 대응을 열어두고 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가 상따한 종목들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치명적으로 갑자기 팡팡팡팡팡 떨어지는 종목이 한 10번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종목은 애시당초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피했나 요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저는 요 포인트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치명적으로 하락을 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기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조건 25% 얘기 했었잖아요. 이 25% 부근에서 어떠한 박스 이런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고 이거를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 같은 거죠. 박스 업그레이드 박스가 된 상황, 그리고 실제로 그 당일날 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여기서도 25% 올랐으면 당일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상황에서 나오지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25%에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조금 올랐었을 때 적게 먹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대체로 대응 자체가 저는 이러한 조그만 박스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음날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거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가능한 종목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좀 하는 편이고, 여기서 다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기본기랑 완전 같거든요. 초기 포지션 여기서 확실하게 빠르게 잘 잡고, 그렇게 해서 포지션만 잘 잡아놨다면은 그럼 다음날 갭 뜨던가 아니면은 강한 시세 분출 한번 파동 나올 때 거기서 대응하게 되면 수익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 말인즉 여기서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합 매매로 거의 끝내진다. 아니다 싶으면 너무 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은 무조건 줄여놓고 본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고 있는 화천기계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 초반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더니 잠깐 눌리는 것 같다가 한 번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그냥 강한 시세로 거래량도 빨리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으니까 많이 안 터지고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아까처럼 뭐 갈 듯 말 듯 계속 N자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막판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럴 때 매매가 좀 활발하고 힘이 있을 때 그냥 빨리 가버리는 게 좀 더 확률도 높아 보이고 뭐 상따를 하더라도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종목과 아까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종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냉정하게 답변을 하면은 화천기계가 더 좋죠. 잡을 수만 있다면은 이런 게 똑같은 상한가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흐름으로 더 강하게 가준 거죠. 이것도 근데 같은 맥락에서 똑같거든요. 첫 번째, 기본적인 1차 파동 나오고 그 이후에 거래량 붙은 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매매했던 엑셀 그 종목보다 훨씬 더 힘 좋죠. 그리고 풀리지도 않았고 장 초반에 말아가지고
끝까지 잠궈서 놨다? 이 종목이 잡을 수만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때 다른 거 매매하고 있거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요거를 순간의 찰나일 거예요. 이거는 잡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요 타이밍 때 한번 나올까 말까? 였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애매하죠. 진짜 짧은 시간에 보고 있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거래량이 말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솟아있는 거라서 아마 이제 눈에 띄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냥 보고 있었고 이게 기회가 있었으면 이런 종목도 괜찮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보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저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인제서야 한 4,000원 하면서 그나마 이 위로 가주면은 좀 봐볼까? 요 정도 오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포착될 것 같지. 이거 저는 미리는 보고 있었기는 힘들 것 같다. 제 기준에선 그렇네요. 뭐 급상승 종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어려울 거고.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너무 이제 말라 있었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래량으로 한 번에 단박에 상한가를 갔지만, 이런 종목이 또 의외로 이런 식으로 잠깐 찔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또 손이 안 가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였다가 이제 좀 뭔가 그래도 변화? 전환? 이런 게 되려면은 제가 일봉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매물대, 앞선 매물대나 아니면 사연이 좀 적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던 세 가지에 3분에 걸려서 이거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연 진짜 했을까? 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만약에 제가 공략을 한다면은 더 지켜봤다가 4,000원 위로 올라서서 거기서 파동 보고 차라리 비싸게 조금 더 늦게 그때 해본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럴 때는 상따를 굳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좀 다시 정리하면 이건 어니스트님 기준입니다. 25% 이상 올라섰을 때 좀 진입을 하려고 한다. 너무 빨리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큰 수익률을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욕심 나는 거 아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제 상한가 가는 성공률이 되게 낮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25%라는 기준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찍혀 있었던 것들을 좀 넘어서는 그런 힘이 보여졌을 때 그때 진입을 이제 한다. 그리고 그냥 이제 분봉 보고 호가창 보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봉을 확인한 다음에 이 매물대를 본다. 매물대가 너무 많거나 뭐 신고가 영역에서의 상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더불어서 화천기 같은 경우에도 이 매물대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종목들을 보고 있었고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재밌게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은 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제 우리 시장에는 상한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근데 잘못 들어가서 괜히 욕심내다가 잘못되는 케이스들도 정말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그래도 나름 좀 기분을 달래주죠. 시장이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럴 때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좀 크게 넘어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시장은 또 반전을 할 수 있다는 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남겨두시고 실력도 길러가시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처럼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도움될 만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혼자 계속하기 좀 어렵다, 난 좀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다, 옆에서 좀 코치도 필요하고 리딩 같은 거 해주면서 매매하는 것도 좀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저희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안내 공지사항 링크를 걸어 두고 있거든요. 저 밑에 공지사항 댓글 한번 보시고요. 저희 클럽을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글로 쫙 써놓은 게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